전부터 이미 저보다 더 빨리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출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니아 메라키님, 안녕하세요. 우리 전님, 오늘도 와주셨고요. 우리 까칠한 친구님, 안녕하세요. 우리 유빈스 회원이님, 이룰지니님, 오늘 출석. 마론키아님, 네, 매번 항상 우리 밀업에 빠지지 않고 와주신 마론키아님 감사합니다. 우리 페이스캠님 계속해서 네, 참여 잘 해주시고 계신데요. 공부 많이 하셨죠? 우리 페이스캠님? 네, 그리고 우리 엘렌님, 우리 엘렌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린썸님, 네, 우리 인스타에서 또 제가 여러 번 뵀습니다. 우리 그린썸님 반갑습니다. 우리 야이피님, 힐링치유님, 그릿프리자님, 제주 단장님, 네, 우리 윤슬아미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후원 벌써 시작하기 전에도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후원 소리가 너무 커서 후원 소리를 네, 알람을 조금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 좀 잘 되고 계신가요? 아직 시간이 6분 전이니까 자유롭게 이 시간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우리 드림가이드님 74. 네. 우리 그리프리지아님, 맞아. 우리 윤슬아미님 지금 근무 중이라서 듣방할게요. 오늘은 사실 퀴즈가 굉장히 많은 날이에요.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꼼꼼하게 공부를 꼭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네, 환경 공부 중에서 가장 이게 내가 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통해서 잘 들으시고 또 실천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바뀐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좀 유념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시험에 대한 거니까 이 부분까지를 감안을 해서 공부를 네, 하시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힐링치유님, 엘렌님, 우리 드림가이드님, 네, 윤슬아미님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현재 스피커를 켜고 제가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순이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김수미님, SMT님 출석.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우리가 시험 치는 거 외에 48시간 이내에 실기를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는 한번 보긴 했어요. 그거 한 번만 더 그런 거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실천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니아 메라키님은 어디 단톡방 같은 데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계실까요? 네, 할 건 있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가고 늦게 조인을 해가지고요. 그럼 예, 거기에서 아마 준비를 해주실 텐데 제가 많이 늦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현재 진행이 되셨어요? 주관식에 대한 부분은? 주간식은 그냥 제가 하루에 실천 사항 하나씩 올리는 거 인스타에. 인스타에 네, 잘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단체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일단 단체로 할 수 없는 분들은 일단 혼자서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활동을 하는 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수줍 활동입니다. 자, 쓰레기 줍는 건데요.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혹시 좀 그런 활동을 밖에서 외부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요. 현재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매일 이렇게 앞에 산책할 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혼자서도 괜찮아요. 저희 때도 그 처음 시험 볼 때 코로나여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체로 하는 활동들이 많이 좀 제한이 있었지만 혼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점수가 인정이 돼요. 그리고 지속 기간이 짧아도 네, 일단 그래도 올리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런 쓰레기 줍는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가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수를 좀 얻으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런 거 너무 사람들 의식해서 힘들다.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을 그냥 빼고 내가 이 오프라인에서 점수를 조금 얻는 걸 포기하자. 내가 10점 마이너스 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론 공부에 충실하세요. 자, 이걸 다 가져가려면 지금 일주일이면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피드를 계속 올리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고요. 대신에 내가 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막 어떤 10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 오프라인 활동에서. 그 부분이 무조건 쓰레기를 주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점수가 10점 다 깎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환경 피드를 잘 올리고 있으시면 거기에서도 점수를 또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론 공부가 더 높아요. 현재. 그렇죠. 60점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점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70점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실기 중에 내가 이거 자신 없는 거는 이건 그냥 하나는 내려놓자 하시고 계속 피드는 올려주세요. 환경실천 피드만. 그렇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좋습니다. 일단 일상 실천하는 거 있죠. 뭐 양치컵 사용이라든지 뭐 대나무 칫솔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분리수거를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0점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10점을 이미 다 따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활동 계속 지금 온라인으로 올리고 계시죠. 인스타 피드에. 그러면 그걸 얼마나 지속을 했는지 그걸 5점을 주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내가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그 부분도 5점을 줍니다. 그리고 영향력. 나도 이 피드를 보고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라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으면 이것도 고려 5점. 그리고 진정성.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진정성 있게 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20점을 가져가요. 그러면 이미 30점은 거의 따을 수 있죠. 딱 걸리는 게 오프라인 활동이거든요. 사실 오프라인에서 점수를 10점을 그냥 내가 늦게 준비했기 때문에 10점은 내가 못 받아도 괜찮아라고 마음을 조금 이렇게 내려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가장 잘하셨던 거는 미리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함께 관심 있는 분들이 단체처럼 같이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모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실천을 하셨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뭐 2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 해서 오랜 기간이 되면 당연히 점수는 더 좋겠죠. 하지만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게 사실 갑자기 사실 우리는 이미 예전에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시험을 통해서 이게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 관심이 이제 지금 한 달 전에 분명히 접수를 하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럼 나는 못 따나? 그건 아니에요. 이것만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식 변화가 생깁니다. 그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 활동 점수가 너무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것을 잘하시면 30점은 다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좀 답이 되셨을까요? 우리 니아 메랑.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이라도 나가서 그냥 쓰레기 간단하게 줍는 정도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쓰레기 하나라도. 네, 아니면 내 가족에 누가 있다. 같이 3명이 찍으면 더 좋겠죠? 내 가족. 네. 아니면 혼자서도. 저는 혼자 했어요. 또 애도 저 아이 데리고 가고 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도 저 되게 점수 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했다고 해서 꼭 단체가 아니어도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주관식 점수에서 잘 나오실 거고요. 이제 쓰는 것의 문제예요. 이 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활동을 보여주는 피드는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내가 이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자격증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이 오프라인 내가 활동 경력이 사실은 많지가 않다. 그렇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관심이 생겼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할 예정이다. 할 거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래의 방향성까지를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현재 한 건 내가 한 달밖에 안 되지만 저는 앞으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저는 할 거예요. 혼자서라도 이런 플로깅 활동을 할 거고 아니면 내가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플로깅을 할 거고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함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팀을 짜서 매달 한 번씩 할 겁니다라는 계획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셨죠? 네. 너무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DM으로 주시면 제가 또 한 번씩 환경 피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간절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 브랜드에서 환경 밀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저 피드에 댓글도 하나도 없어요. 저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인스타에서 제 거를 팔로우 하셔서 DM 주시면 제가 그분은 꼭 가서 제가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내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인스타에서는 창조주 소수님으로 찾으면 되죠? 네, 맞아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절실한 분들 제가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행복 박사님 도와주세요. 네, 저한테 인스타 네, 네, 우리 해피데이님도 네, DM 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우리 라이크애님 출석 네, 잠시만요. 제가 댓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스킴님 기출문제가 있나요? 네, 기출문제는 기후변화 전문가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김수민님 출석하셨고, 우리 윤수란미님 단톡방이 없어요. 단톡방이 없으셔도 단톡방 혹시 지구특공대 제가 많이 그쪽으로 보내드렸는데 우리 윤수란미님 지구특공대 없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단톡방 네, 링크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특공대에서도 지금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윤수라미님 외부 활동을 못했어요. 네, 오늘부터라도 나가서 쓰레기 줍는 것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분리수거 아파트마다 다 분리수거 하시죠? 거기에서 분리수거 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촬영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후원을 하고 있다. 환경단체에 후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오프라인 활동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우리 유리하나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의 미루고 있었는데, 유리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하지는 않으신 거죠? 접수를? 왜냐면 다음 달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전문가 자격증 2번이 마지막입니다. 완전히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유념해 두시고요. 네, 우리 환경피드는 18일차까지 올렸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매일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피드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하루에 2-3개씩 막 올리셔야 돼요. 내가 피드가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최소 한 30개 정도는 채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좀 보여주기 식이고 좀 이런 게 어색하고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시험만 위해서 이렇게 환경 피드를 올리는 건가? 아니면 나 원래는 예전부터도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런 실천들을 잘 했었어. 근데 그걸 다만 피드로 옮기지 못했어. 저는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번 기회에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부터 원래 잘했는데 이걸 올리려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올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있고 지킬 거야 라는 약속의 의미가 됩니다. 항상 내 피드에 내가 이렇게 올린다는 건 선언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답이 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한 30개 정도, 네, 제가 최소한 30개 정도를 해서 하루에 2-3개씩 없으신 분들은 네, 올려주세요. 네, 참비파동님 출석. 네, 우리 탱고양님, 네, 라이크 김수미님, 우리 SM주님 후원, 네, 마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참비파동님 감사합니다. 라이크애님, 인스타에 안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거, 지금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거, 서로 환경 피드 가셔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오프라인을 쓸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 주간식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질적 댓글이 비록 없지만 많이 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1-2개라도 네, 댓글을 여러분이 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좀 공유를 하셔서 네, 우리 이렇게 지금 라이크해님이 인스타 주소 올리셨죠? 여러분들 여기 올리셔가지고 서로 지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피드를 올렸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네. 요즘 이런 게 주제가 있어. 요즘 이런 기사가 나왔네. 우리 이런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거든요. 꼭 그 댓글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그래서
실천 중에 블로그에 관련 글 올리는 것도 그럼요. 네, 페이스캠님 우리 블로그에 올리는 글도 다 당연히 됩니다. SNS 내가 주력으로 하는 것 거기에 해당되면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 계속 올리신 분들은 계속 블로그로 해주세요.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가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인스타로 많이 하시는데 난 블로그가 더 편하고 많이 했다. 그러면 블로그로 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바로 조금씩 지금 작성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간식. 그 이미 우리 기후변화 전문가 카페 이런 데 나와 있죠. 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하나씩 적어보세요. 하나씩 적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관식이 너무 자신 없다. 그러면 이론을 파시면 됩니다. 이론 60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환경실천 다 못했어. 이론 60점 100점 맞으면 일상실천 10점 무조건 가져가도 70점 이상은 다 맞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이해되신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다수지님도 올려주셨고 공부하는 마샤님, 야이핑님, 네, 리아님, 메라키님, 네, 그리프리지아님, 네, 지금 이렇게 다 올리셔서 서로 일주일 동안만 딱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댓글 달아주기. 근데 댓글이 그냥 좋아요라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라든지 그런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약간 생각을 하게 한 댓글 있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질적 댓글을 달아드리는 거 아닌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지금 인스타 올라온 거를 지금이든 나중에든 캡처를 하셔서 반드시 서로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 지금 천천히 듣는 동안 계속 올려주세요. 여러분 올려주시면서 자,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제일 바쁜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자격증을 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주간식 작성해야 되죠. 만만치 않습니다. 이론 공부 만만치 않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이론 공부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기후변화 전문가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를 다 프린트 하셔서 꼼꼼하게 잘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올려주시면 제가 수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17강하고 18강 두 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7강에서 20강까지는 활동가 고금숙님의 편입니다. 자, 일상 속 편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플라스틱과 일회용 문제 너무 넘쳐나죠. 예,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건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 고금숙 활동가님은 망원시장 근처에 거주를 하셨죠. 그래서 환경운동을 거기서 시작을 하셨고 플라스틱 어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대여운동이라든지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을 운영하고 있죠. 알맹상점도 지금 위치를 옮겨서 좀 더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 기후위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볼게요. 자, 면으로 만든 빨아 쓰는 마스크. 우리 그 코로나 때 엄청 문제 많았죠. 천 마스크 써도 되냐 안 되냐, 비말이 차단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빛이 투과되지 않고 세겹 정도 되면 비말 차단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비말 차단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마스크, 천 마스크 쓰는 거 오케이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 천 마스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매일 쓰고 다니거든요. 그 산책할다든지 저는 산책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부직포된 그런 마스크를 쓰시는 아니면 천 마스크 쓰시는 분 계신가요? 천 마스크? 이제 아무래도 공식적인 어떤 좀 멀리 나간다든지 이제 그런 때에는
다른 걸 쓰기도 하지만 천 마스크를 좀 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확실히 피부에도 좋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면 마스크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있죠. 우리 피부에도 그렇지만 우리 어떤 사진을 봤어요. 어떤 사진입니까? 고래 뱃속에서 무려 비닐봉지 80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내 마스크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1년간 사용했던 일회용 마스크가 무려 63빌딩 65만 개, 만리장성 3개 길이를 쌓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어떤 일이 생겼죠? 인수 감염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서 환경 오염이 됐고 우리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회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환경 파괴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됐죠. 자, 그럼 볼게요. 플라스틱 문제점 첫 번째, 썩는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자, 1g도 되지 않는 얇은 비닐봉지. 여러분, 우리 과일 사면 비닐봉지 나오죠? 주죠. 거기서 주죠. 그런데 10개를 담아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비닐봉지가 무려 1분에 몇 개? 여러분, 1분에 몇 개가 된다고 하죠? 200만 개. 그렇죠. 200만 개나 사용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박이 계란아리님.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그럼요. 같이 해도 좋습니다. 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알바트로스 새 알죠? 알바트로스 새. 바다에서 해초 물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얘가 이빨이 없죠. 이빨이 없다 보니까 이 먹은 걸 이제 이 새끼한테 개워서 이제 주게 돼요. 그런데 충격은 뭐죠? 그 병뚜껑 플라스틱 그런 걸 먹어서 이게 이 아기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플라스틱을 뭐도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당연히 소화가 안 돼. 그리고 그 플라스틱 중에는 뾰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찔려서 내장 파열로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플라스틱을 먹으니까 배는 불렀는데 정작 영양가가 없는 걸 먹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배가 고파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충격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왜 플라스틱을 먹고 이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 걸까요? 자, 거북이 비닐봉지 엄청 좋아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플라스틱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그리고 막 알록달록하고 색깔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에 너무 잘 띄니까 다른 게 있어도 비닐봉지를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쓰고 버린 것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바다로 가요. 그럼 그 바다가 더럽혀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 무게보다도 그렇게 가벼운 플라스틱 무게가 더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일회용 비닐봉지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개발됐다. OX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렇죠. 오, 딩동댕 맞습니다. 자, 당구공 아죠? 당구공이 뭐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처음에는 상아. 그렇죠. 상아. 근데 그 상아를 만들었는데 그 상아를 인간이 엄청 잔인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너무 잔인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상하 당구공을 대체제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베이클라이트. 플라스틱. 그렇죠. 베이클라이트. 여러분 밑줄. 베이클라이트 밑줄. 자, 이 용어 익숙해져야 됩니다. 베이클라이트라는 플라스틱을 처음 사용하게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게 됐냐? 1960년대 스웨덴에서 비닐봉지가 처음 개발됐는데 그때 이제 종이 가방 이 사용이 많아지니까 나무가 너무 아까운 거야. 나무가 너무 많이 잘려나가니까. 그래서 나무를 살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비닐봉지인데 문제는 뭐예요? 안 썩어. 그러니까 다시 나무 종이로 이제 또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또 이것도 여러분 과연 올바르기만 한 걸까요? 자, 나무를 베고 천연 자원을 쓰는 과정에서도 역시나 환경 오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사용하지 않으면 환경 보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려? 그러면 비닐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자, 가볍고 탄소 발자국이 오히려 종이 쇼핑백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다만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서 어디를 오염시키죠? 바다 오염. 그렇죠. 바다를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재사용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국토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1위는 어디다?
한국. 그렇죠. 우리나라. 한동대 우리나라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자, 한국은 국토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1위. 자, 분리배출은 독일이 1위인데 우리나라가 분리배출은 2위. 너무 잘해요. 2위. 근데 한국은 땅이 작고 쓰레기 발생량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인구 밀도로 나눴을 때 쓰레기들이 어느 곳에 묻혀서 지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중에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곳이 어디입니까? 인천. 그렇죠. 인천이에요. 인천. 자, 원래는 인천이 매립지 종료 2027년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갔다 버리니까 드디어 선언했어요. 뭐라고? 자, 우리 이제 매립지 다 찼으니까. 25년. 그렇죠. 2025년 밑줄 하십니다. 2025년에 조기 마감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 이제 큰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이 수도권의 쓰레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인천은 이제 쓰레기 독립선언 했어요. 2025년.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 게 돈 버는 기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 매립장이 생겼어요. 원하십니까? 다들 원하지 않을 아니. 거예요. 그렇죠.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자기 동네에 매립장을 했는데 냄새가 나지 않고 그거를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일본의 사례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거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째 문제. 전 세계 인구보다 매해 생산되는 플라스틱 무게가 더 가볍다. O입니까? X입니까? X. X죠. 그렇죠. X 더 무겁죠. 더 무거워. 자, 안 썩어. 그러니까 매해 쌓여가기만 해요. 그쵸? 생각만 해도 심각하죠. 자, 그 다음 4번째 문제. 한국은 폐플라스틱 수출국이다. 수입국이다. 수입국. 그렇죠. 수입국이죠. 수입국. 아, 우리 2018년도 자, 그때 전 세계 폐플라스틱을 50%를 어느 나라가 수입했죠? 중국. 그렇죠. 중국이 수입했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 우리 안 해. 우리 수입 이제 안 해. 자,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냐면 2016년도 제작된 거 플라스틱 차이나. 그렇죠. 너무 잘하십니다. 자, 중국이 수입을 금지한 순간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어요? 폐플라스틱을 파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수입하나요? 그것도 일본. 그렇죠. 60%를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우리 일본산 불매운동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정작 뭐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수입해. 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페트병 이렇게 많은데 재활용 잘한다며. 근데 왜 그래요? 자, 우리나라 페트병은 알록달록. 그렇죠. 색깔도 다양하고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려면 어떻게? 깨끗하고 투명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산 페트병이 들어온 거고 그런 페트병으로 우리의 마스크 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정말 이제 지금 재활용 뭔가 계속 제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죠. 자, 먼지가 작아지면 미세먼지가 되죠. 플라스틱도 쪼개지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 여기 중요한 거. 그렇죠. 맞아요. 자, 1차 미세 플라스틱은 몇 밀리미터 이하로 만들어지나요? 제조 당시에 몇 밀리미터? 5mm. 그렇죠. 5mm. 그래서 스크럽제나 치약 등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페트병 같은 큰 플라스틱이 막 나무가 돼, 오래되면. 그쵸? 쪼개져가지고 조각이 된 걸 말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사라지지 않고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 형광물질 입힌 막 미세 플라스틱 먹는 모습 보셨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에 몸에 쌓여서 우리 밥상까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일주일에 신용카드 몇 그램을 먹는다 우리가? 5g. 그렇죠. 5g 동그라미. 5g 동그라미. 이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몸에서 90%는 다 나가요. 배설물로. 그런데 이 하수슬런트에 이게 모여진 것들이 이게 썩지가 않기 때문에 퇴비로 쓰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다음 세대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피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물로 인한 섭취입니다. 물, 식수를 조절하면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가장 쉽게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 일회용 포장재. 자, 모든 플라스틱을 우리 못 사용 안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일회용에는 수많은 대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안을 찾아서 줄이고 다회용을 쓰자. 그리고 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나가자. 자, 여러분 할 수 있죠. 내가 플라스틱 줄이고 있는 거 하나씩은 다 있죠. 자, 예를 들면 장을 볼 때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내가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그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과일을 담아오는 거, 이런 것들, 포장재 없이 내가 장 보는 거, 이런 것도 전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민간 계층부터 플라스틱을 줄이자. 아, 저 정말 이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먹였구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플라스틱 젖병 그때 굉장히 가벼우니까 플라스틱 젖병에다 뜨거움을 부어서 흔들죠. 애 젖병 그 분이 먹일 때. 그때 이제 알갱이가 엄청나게 떨어져 나오는데 그 플라스틱 양이 무려 150만 개의 양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가 비록 엄마들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젖병을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꿔야 된다. 자, 그때 이걸 좀 제가 알았더라면 유리 젖병을 좀 썼을 텐데 그때는 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수, 여러분 생수 플라스틱이 담겨 있죠. 여기 담겼다 한다는 건 바로 고인물이란 뜻이에요. 즉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수돗물을 먹는 사람보다 생수 먹는 사람이 몇 배나 더 미세 플라스틱을 더 많이 먹는다고 보고되었죠? 20배. 그렇죠. 20배. 딩동댕. 정말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비전력 정수기, 직수 정수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폴리에틸렌이라는 백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부직포. 우리 무슨 그 차 같은 거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게 폴리에틸렌 백인데 그거에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그리고 그거를 종이컵에다가 했다. 그러면 더 최악이 된다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되고 차망, 인퓨저 같은 차망을 이용해서 차를 마시는 걸로 바꾸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크럽제. 자, 스크럽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나요? 자, 스크럽제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지금 있다 없다 지금. 자, 있다 없다. 스크럽제 있다. 안 쓴다. 우리나라 화장품에는 없다. 없다. 그렇죠. 없다가 정답입니다. 없다.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17년 7월부터 이제 한국에서 8개, 그러니까 씻어내는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씻어내는 화장품, 뭐 샴푸, 치약, 스크럽제 같은 거.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색조 화장품 있죠. 바르는 화장품에는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립, 아이 메이크업 이런 제품에 사용되는 게 글리터 소재인데 이거는 여전히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있어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제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씹던 껌, 이건 합성 수지예요. 자,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럼 뭐가 들어있다는 의미죠? 석유. 그렇죠. 석유는 뭐다? 플라스틱. 그렇죠. 플라스틱. 자, 동시에 아셔야 돼요. 합성, 플라스틱, 석유. 세트입니다. 플라스틱.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다 석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플라스틱이고요. 그래서 합성섬유, 합성고무 이런 거 전부 다 석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쓰는 게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 대나무 섬유로 만든 화장솜 같은 것도 있었고요. 천연 고무로 만든 생리컵도 있었고, 그다음에 리필, 이제 우리가 좀 덜어서 어딜 갈 때 가지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밀랍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들 있죠. 랩 대용 고무를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빨아 쓰는 실리콘 랩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자. 대나무 칫솔 같은 거. 대나무 칫솔 쓰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튜브에 들어있는 치약은 우리 재활용이 안 돼요. 플라스틱 칫솔 300년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대안들이 많이 나올 거고 현재는 대나무 칫솔 쓰는 걸로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샴푸바, 고체치약은 학교에서도 많이 수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친환경 고체치약을 만드는 수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뚜껑, 다회용 실리콘 용기
이렇게 플라스틱 프리 생활을 하면 돈을 생각보다 많이 아낍니다. 우리 몸에도 당연히 좋고요. 자, 개인 실천으로는 하지만 기후위기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동의하시죠? 플라스틱 제품을 사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거절하기입니다. 자, 여기 거절하기. 시험 문제. 그렇죠. 시험 문제 나와요. 지금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4R. 자, R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영어랑 한글 2가지 다 아셔야 돼요. 다 영어, 한글 다. 자, 첫 번째. 1단계가 뭘까요? 거절하기. 그렇죠. 거절하기. refuse. 이거 아시죠? refuse. 근데 이거를 refuse를 다른 영어로 낼 수도 있어요. 다른 영어로 우리 R이 붙은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니까 refuse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거절할 때는 우리 뭐 살 때 일회용 젓가락, 포크, 수저 뭐 주문할 때도 이런 거 다 거절하기.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 장볼 때 이런 거 하면 되고, 두 번째 그렇죠. reduce 줄이기. 그다음 세 번째 refill. 그렇죠. reuse 재사용하기. refill and reuse. 그렇죠. 재사용하기.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recycle 재활용.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거절하기. 그다음에 재활용이 사실 가장 낮은 순서예요. 모든 게 다 해도 안 됐을 때 나중에 재활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자원순환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순서대로. 자, 딸기만 사도 고무대야 나오죠. 막 열이 안 녹아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일한 게 포장된 것들, 막 과포장된 것들 다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개인이 노력을 했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사회적 문화와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절대 이거는 우리 개인이 떠안고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부담 갖고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운동 있죠. 이거를 이런 하나의 사회적 운동이 있는데 그걸 바로 플라스틱 프리, 그죠? 플라스틱 프리라는 운동이 있고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있고 대안 비즈니스, 그다음에 제도 마련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우리 예를 들면 해양 쓰레기로 만든 그 수영복 보셨죠? 그게 이제 합성섬유예요. 합성섬유면 뭐가 나온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 부착 의무를 법제화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 필터망이 장착되지 않는다? 그럼 신규 세탁기 판매 금지 선언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나 LG가 프랑스에서 만약에 세탁기 수출한다. 그러면 미세 섬유 필터망을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사회 제도적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일회용 우리 유산 비닐 대신에 빗물 제거기, 요즘 지금 빗물 제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 많죠. 뭐 도서관, 공공기관 이런 데는 거의 다 빗물 제거기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담배 필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하수구 사진 보셨죠? 외국에서는 이제 바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공공 캠페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 미세 플라스틱을 몇 % 이하로 줄이자? 모르겠네. 80%. 그렇죠. 80% 딩동댕. 제가 이거 숫자는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숫자 밑줄. 자,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80%는 줄이고 대체 성분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유럽연합이 하는 어떤 환경 정책들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환경 정책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여나가는 방법들도 있죠. 충격적인 사진을 여러분도 다 보셨죠? 거북이 코에 꽂힌 빨대 사진 아시죠? 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걸 내가 어떻게 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매월 11일 빨대데이, 빼빼로데이를 따서 빨대데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빨대 어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르트 빨대 자리에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넣어서 시민들이 그거를 했어요. 환경단체랑. 그러니까 주변 카페에 일회용 빨대 제거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 간 겁니다. 아, 참 그런 모습들이 감동이더라고요. 아, 역시 환경은 시민들이 연대해야 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카페 가면
빨대가 막 있잖아요. 그럼 습관적으로 그냥 챙기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우리야 많이 이렇게 의식이 생겼고 막 해야 되니까 빨대를 안 가져오고 이제 안 써야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예를 들어 같은 모임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빨대 습관적으로 챙겨와.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빨대 필요 없어. 우리 하지 말자라고 처음 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러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스럽다 그래요. 그렇죠. 벌스럽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빨대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가져온 뭐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내가 텀블러가 없으면 거기에서 제공된 컵에 그냥 마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빨대가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다 들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유난스럽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점점 이런 것도 아마 바뀔 것으로 이제 빨대가 없게끔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도 이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자체에서 빨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7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7강 여러분 지금 잘 따라왔죠? 쉽죠? 자, 쉬우면 오케이. 쉬우면 여러분 한 번씩 자,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오케이 한번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18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실천, 재활용이 답인가?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재활용 효과와 쓰레기 대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는 나와요. 근데 우리 진짜 재활용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분리불철 정말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우리 주민 중에는 아주 난 최고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환경 실천은 최고라고 감히 저는 정말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하시는 그 자체도 의식하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수거를 내가 했는데 진짜 이거 제대로 됐나? 저도 그거 궁금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됐더라고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나는 잘했지만 우리 분리수거함 보면 막 섞이잖아요.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이 막 이물질 있는 그대로 버려놨어. 근데 내가 집에 다시 갖고 올라가서 씻어서 다시 버릴 수도 없고, 그쵸? 난감하지 않나요? 저 그런 거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럼 내가 실컷 이걸 다 분리수거에 씻어서 말려서 다 해놨는데 누군가는 그냥 버려 섞이면 이게 또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네,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활동가 중에 한 분은 그 분리수거하는 데를 이렇게 계속 옆에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했대요. 간섭했대요. 그래서 엄청 좀 힘들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을 만큼 그게 여전히 우리가 잘 되진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재활용을 해야 되지? 분리배출을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좀 갖기도 하는데 일단 자 재활용했을 때 자 좋은 점들도 그래도 있죠. 자 우리 그 파우치 맥심커피 포장지로 만든 그 파우치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런 것들도 잘 하면 엄청난 그 자원이 됩니다. 그렇죠? 오래 쓸 수 있고 단단하고 대신에 너무 비싸죠. 수작업이 들어간 작업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 맥심커피 이렇게 많이 버려주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안 할까요? 자 인건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비닐들을 어디로? 필리핀으로 가요. 빈곤한 마을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그들이 만들어서 그걸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하려면 업사이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쓰는 제품이라기보다 예술 작품이 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런 걸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된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답이다. 그렇죠. 쓰레기 줄이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밑줄 별 3개, 별 5개짜리 재활용 회수 EPR 제도가 나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자, 밑줄 다 그으셨죠? 됐죠?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자, 이걸 줄임말이에요. 자, 우리 그 냉장고 버릴 때 어떻게 해요? 업체에서 다 수거해가서 맞아요. 다 해봤죠, 이사할 때. 근데 이사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 수거해야 합니다. 수거해 갑니다. 자, 근데 이거 착하네. 그게 아니에요.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제도예요. 돈 대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이거 가져가서 파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의무 제도고요. 생산자가 수거해서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다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 규정에 빠져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에어캡이라든지 아이스팩이라든지. 자, 네덜란드 사례. 자, 네덜란드에서는 되게 재활용하는 모습 많이 봤죠. 운하가 발달한 나라예요. 쓰레기 낚시를 해요. 쓰레기 덕후질을 해가지고 재활용 배도 만들고 또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도 막 시켜줍니다. 그러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멋진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단검으로 신발 밑창 만들어진 거 보셨죠? 합성 고무분으로 만든 건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이 재활용을 한다는 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이제 재활용, 그럼 올바르게 재활용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4대 폐기물 1%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무려 639억 원의 이익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재활용을 잘하면 자원순환 효과가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국내에서도 재활용의 그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해서 기술과 결합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많이 알려진 것, 초기에 나왔던 건데, 이 분리수거라는 앱. 자, 오늘의 분리수거 앱. 이런 게 있는데, 분리배출 잘하면 포인트를 주는 앱이에요. 자, 동네마다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동네도 없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앱을 만드는 업체랑 스마트시티,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리 사자수지님이 밀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사자수지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지구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리수거 앱이라든지, 뭐, 거름기부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뭐, 짐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것들, 엄청나게 많이 업데이트가 또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현재는 여기 있는 것만, 일단 이것 위주로 공부를 좀 할게요. 그리고 재활용 도움센터도 생겼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좋은 사례도 있고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있다. 그리고 은평에는 모아모아 센터가 시범 사례로 운영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분리배출하도록 돕는 거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분리배출 잘하면 보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줘요. 그럼 더 자꾸 하게 되죠. 종량제 봉투도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이 아닌 재활용품 사용 업체로 바로 전달되는 구조다 보니까 탄소 발자국도 줄이게 되고 재활용률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재활용 정거장 사업, 재활용 도움센터, 은평 모아모아센터, 그 다음에 성남 자원순환가게. 이거는 신흥 아리 100이라는 곳인데 어린이들도 막 분리배출하려고 막 물건 갖고 오죠. 그럼 페트병 1kg당 100원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이들 재미있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광주에 카페라떼 클럽 이거는 지금까지도 카페라떼 클럽은 많이 제가 환경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종이팩 재활용률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적습니다. 20%밖에 안 돼요. 우유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어디? 카페죠. 카페. 맞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종이팩 모아서 화장지 만드는 회사에다가 보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광주시에서 그럼 아파트 단지마다 종이팩과 다른 종이팩 분리함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종이팩 마대를 카페에다가 제공을 해주고 종이팩 수거율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사례들은 발표를 통해서 자꾸 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활용 퀴즈 들어갑니다. 자, 유리병은 녹색, 갈색, 투명한 것만 재활용된다. OX. 녹색, 갈색, 투명. 그렇죠. 예, 맞아요. 딩동댕. 자, 이거 녹갈투. 쉽죠? 녹갈투. 녹색, 갈색, 투명. 그렇죠. 녹갈투. 자, 유리병, 녹갈투 재활용됩니다. 하지만 자, 화장품 유리병이 그렇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 화장품 왜죠? 화장품은 녹갈투가 아니에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유리병에 대한 제도도 계속 마련이 될 건데요. 자, 그다음 자, 유리 냄비 뚜껑. 유리 냄비 뚜껑은 어디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 종량제. 일반색. 그렇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돼요. 이거 지금 이 부분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밑줄과 별표를 쫙쫙 그어주세요. 자, 유리 냄비 뚜껑은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자, 내열유리예요. 이건 안 깨져요. 녹지 않아. 내열유리라고 써 있는 건 신문에 잘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또는 마대나 어디 불연성 쓰레기 배출하는 것도 가끔 있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는 종량제 봉투입니다. 자, 그다음 투명한 페트병과 폐비닐은 각각 모아서 플라스틱과 함께 버려야 된다. 땡. 땡, 그쵸? 어떻게 해야 되죠? 페트병과 폐비닐은 투명 따로. 그렇죠. 분리배출 따로 하는 겁니다. 따로. 통합이 아니라 따로 분리합니다. 자, 그다음 생분해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는다. OX.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그렇죠. 생분해 플라스틱은 종량제 봉투. 자, 여기서 이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아셨죠?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활용 안 돼요. 생분해 플라스틱, 종량제. 자, 실리콘은 플라스틱이다. 땡. X. 아니다. 아니다. 실리콘 플라스틱 아닙니다. 그래서 실리콘 어디에 버린다? 종량제. 딩동댕 실리콘 종량제. 자, 과일용 스티로폼 재활용이다. 종량제. 땡. 그렇죠. 땡이죠. 과일용 스티로폼 재활용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셨죠? 자, 커피 찌꺼기. 커피 찌꺼기는 말려서 어디에 버려야 되죠? 재활용 봉투.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커피 찌꺼기는 말려서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자, 운동화끈. 자, 성분이 나일론이에요. 300년간 썩지 않습니다. 자, 운동화끈. 그래서 이 여분의 운동화끈을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갖다 주면 이걸 뭘로 활용을 하냐면 가방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리콘도 그냥 버리지 말고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갖다 주면 도시락 패킹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요. 그 운동화 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버린 거죠? 운동화 끈을 네,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갖다 주면 그런 데가 가까이 동네에 없잖아요.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가까이 없을 때는 이거를 모아서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환경활동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샵에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과 만약에 친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갖다 줘요. 한 사람이니까 거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거를 내가 모을게. 그렇게 서로 정해가지고 내가 모아서 내가 오늘은 어디 알맹상점 예를 들어서 뭐 가는 날이야. 그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갖다 줍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세요. 내 주변에 없다. 제로 웨이스트 샵이 없다. 그러면 하시고 전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제로 웨이스트 모두 다 받아주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렇게 갖다 주면 이렇게 활용을 하시나요? 물어보고 만약 된다고 하면 모아서 갖다 주면 되고 만약 안 한다. 좀 멀리 그렇게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점을 하든지 아니면 뭐 누가 그 거점 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 갖다 주는 걸 뭐 돌아가면 한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샵 하나씩 지방에 이렇게 좀 있을 수 있게 건의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그냥 그 운동화 끈을 여러 업사이클링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만들면 돼요. 내가 그런 걸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재활용을 했어요. 라고 그 피드에 올려주시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네요. 꼭 제로 웨이스트 갖다 줄 필요까지가 내가 굳이 뭔데? 내가 시간 들여 돈 들여 굳이 탄소 배출 나오잖아요. 우리 그 교통비 하려면. 그러니까 내 운동화 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연구를 해서 그걸 만드는 건 난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액자 끈 같은 거 운동화 끈 되게 튼튼하니까 액자 거리 할 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탱고양님 만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작은 공방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에 없으면 내가 만든다. 그 의지로. 아셨죠? 우리는 모두 다 뭐다? 크리에이터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운동화끈 좋습니다. 저도 지금 운동화끈 색깔별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튼튼하고 예뻐요.
활용하는 거 오늘 너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자, 재활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쓰레기양이 이 많은 쓰레기양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재활용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중에 몇 퍼센트가 버려지죠? 50%가 버려져요. 왜냐하면 나는 잘했는데 누군가는 못했어. 그러니까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자,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죠? 전 세계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자, 전 세계 재활용률 몇 퍼센트? 참비파동님 딩동댕. 14. 그렇죠. 자, 나왔습니다.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나머지는 어디로 가죠?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바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화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기술을 아무리 동원해도 최대 몇 퍼센트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거 문제 54. 나오죠? 그렇죠. 이거 숫자 14, 54. 자, 그렇죠. 신기술까지 동원했는데 54%밖에 재활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숫자 여러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0%만 재활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4%라는 거를 조금 숫자를 잘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재활용이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 이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되게 가볍잖아요. 근데 우리 금속 생각해 볼게요. 금속 같은 경우는 무게가 다르죠. 그리고 무게가 또 무겁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재활용이 좋은데 플라스틱은 종류도 너무 많고 색깔도 다르고 무게는 또 서로 크든 작든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질이 까다로워서 분류가 잘 안 돼요. 성분도 섞여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제대로 재활용하는 방법은 뭘까? 기업과 시민과 제도 이게 바로 기업은 어떻게? 판매하는 물건이 버려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요. 물건이 버려지지 않도록 시민은 분리배출 잘하고 이것을 또 잘 뒷받침하는 제도까지 딱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생산자 책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돼야 되겠죠. 재생 플라스틱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뭘 했냐면 코카콜라에서 앞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50%는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재활용되지 않는 포장재 이런 건 금지하자 이런 거 퇴출시키자 그렇죠. 그래서 재활용 등급제를 의무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등급이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밑줄 그어주세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은 벌금을 내게 해. 최우수는 잘했는데 인센티브 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 사회적 방향을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화장품 용기는 등급이 아직 예외입니다. 그래서 90%가 어려움 등급으로 other, OTH야 기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재활용이거나 안 됩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other이지만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해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또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거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인식해 뒀다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걸로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배출 표시제를 좀 개선을 좀 잘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분리배출 4대 원칙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별표 비운다, 5개. 헹군다, 그렇죠. 이거 지금 분리한다, 4가지. 섞지 않는다. 섞지 않는다. 자, 이거 4가지. 비행 분석. 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비행 분석. 비행 분석. 그렇죠. 자,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비행 분석. 자, 그런데 이게 시험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비행 분석은 나왔는데 앞글자는 외웠어요. 근데 뒤에서 틀렸어. 자, 섞지 않는다를 섞는다라고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이 뭐지? 뭐가 답이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일단 앞으로 비행 분석은 알되 뒤에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이거를 꼭꼭꼭 머릿속에 심어주세요. 자, 되셨나요? 네. 질문 있는데요. 네네. 자, 질문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줍은 벨인데요. 네, 수줍은 메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그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 혹시 영어로 써져 있나요? 아니에요. other 같은
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냥 한글로 최우수. 네, 그렇죠. 이거는 한글로만 아. 하시면 돼요. 한글로 최우수, 우수, 감사합니다. 보통, 어려움. 그런데 이제 이거 네. 등급이 아닌 것은 하고 이제 다른 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는 등급은 4가지 한글로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이 되셨고. 자, 이제 우리 18강까지 지금 마무리를 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자,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준비한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자, 퀴즈 괜찮으신가요?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됐으면 오케이 한번 네. 눌러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지? 자, 지금 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17강, 18강. 일상 실전 부분.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분이 종료이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제가 퀴즈를 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래도 좀 일주일 남았으니까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질문을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조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7강 문제입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집중. 초집중해 주세요. 퀴즈는 초집중입니다. 미국에서 1906년 발명한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오늘날 플라스틱의 시초가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플라스틱. 베이크라이트. 베이클라이트 딩동댕. 바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생각했다. 그건 아직 지금 공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자, 플라스틱 시초가 된 건 바로 베이클라이트입니다. 자,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마구마구 쓰셔야 돼요. 플라스틱의 시초가 된 거, 그게 베이클라이트구나. 베이클라이트.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미세 플라스틱이 아닌 것은 1번 씹던 껌, 2번 타이어, 3번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제, 4번 합성 섬유. 3번. 딩동댕. 좋습니다. 그렇죠. 스크럽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다 맞추셨죠? 자, 틀리셔도 괜찮아요. 틀리면 더 좋아요. 왜 좋다고 했죠? 그 문제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틀리면. 자, 틀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준비 안 되신 분은 틀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아주 쉬운 문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도시는? 인천. 딩동댕. 바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지향하고 쓰레기를 0으로 만드는 삶을 지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제로 웨이스트. 딩동댕.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로 웨이스트 한 번씩 쓰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지향하고 쓰레기를 0으로 만든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4R. 자, 4R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자, 4R. 자, 4R이 있었죠. 단계 4가지. 순서 틀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순서 4가지를 적어주세요. 또는 말로 해주세요. 영어로요? 네, 영어로 하셔야 돼요. 영어로요? 못 쓰겠어. 어떻게. 자, 그럼 말로 해주세요. 리퓨즈, 리듀스, use. 리필, 리사이클. 네. 리페어, 리사이클. 리필 앤 리뉴즈. 리필. 다 같이 지금 따라해 보십니다. 자, 첫 번째, refuse. 리퓨즈. 좋아요. 두 번째, reduce. 그렇죠? reduce. 자, 세 번째, refill and reuse. 그렇죠? reuse. 그렇죠. refill, reuse. 오케이? recycle. recycle. 좋습니다. 발음 좋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버터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번씩 써보셔야 까먹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적어주세요. 어려워도. 자, 반드시 이거 4개 적어주세요. 내가 스펠링, 제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썸님 통과. 또박이, 개나리님 통과.
오늘 안에 못 쓰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괜찮아요. 진행구형님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을 나중에 보내주시고. 네, 우리 라이크해님, 딩동댕. 자, refill하고 reuse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reduce, reuse. 오케이. 자, 잘했어요. 오케이. 자, 영어 쓰세요. 영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시험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와요. 그거를 갖고 가셔요. 내가 지금 주관식 자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필기에서 50점 이상 가져간다. 그거 확실하게 목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놓칩니다. 아, 이거 하라고 했는데 에이, 설마 나오겠어? 나옵니다. 아셨죠? 내가 공부한 거 이외에 설마 이런 것까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저기 시험 끝나고 다음에 제가 후기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에 후기 할 건데 제가 정확하게 선생님 제가 그때 그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틀렸어요. 이런 말 안 듣도록 저 그거 해서 맞았어요.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스펠링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리사이클 틀렸어요. 514 피스메이커님. 우리 한번 볼게요. 지적까지. 죄송해요. 하나만. 우리 피스메이커님 리사이클 하나만 다시 한 번만 적어주시고요. 지적이 아니라 가르쳐드려요. 리사이클 맞았고 반짝이는 루시님 reduce, refill, reuse, 리사이클 정답. 아, 우리 피스메이커님 리사이클 한 번만. 참빛파동님 reduce, reuse. 네, 참빛파동님 refill도 하나 있어야 돼요. 같이 refill and reuse. 자, 페이스킴님 reuse와 recycle은 어떻게 되나요? 네, reuse는 재사용입니다. 재사용. recycle은 재활용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재사용하는 것과 재활용은 다른 겁니다. 그치. 피스메이커님 정답. 그렇죠. 피스메이커님 딩동댕 통과. 탱구형님 드디어. 리필이 틀렸어요. 탱구형님 리필 한 번만 점검. 리필 하나만. 리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오타 났다. 네, 오타. 오타 났다 이거. 네. FI예요, I. 페이스킴님, 그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는 뭐냐면, 재사용이라는 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거잖아요. 재활용은 이게 어디 들어가서 다른 제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려, 성질이 다른 걸로, 다른 성질로 만들어내는 게 재활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거저부터 아예 쓰레기 안 나오게. 딱. 자, 되셨죠? F 어디 갔어?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리필. 우리 탱구형이 지금 저에게 카톡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좋습니다. 자, 리필 통과. 자,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다 외우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기후변화 전문가 과정이 의외로,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글로 냈던 거를 이제 영어를 갑자기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하지 않도록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19강 조금만, 제가 19강 조금만. 네. 자, 감사합니다. 생산자가 내가 돈 버니까 재활용 책임을 지겠다는 제도의 용어는 무엇일까요? 생산자 책임제도였나? 그거를 약자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정답. 그렇죠. EPR 다 아셔야 돼요. EPR 정답. 자, 신기술을 동원해도 재활용 가능 몇 %라고 했죠? 신기술을까지 동원했는데도 재활용 54%. 그렇죠. 라이프님 딩동댕 54%. 54%. 제가 숫자도 이런 숫자가 몇 % 나오겠어? 아까 나옵니다. 14% 뭐였죠? 네. 전 세계. 전 세계 재활용. 자, 그래서 뭐 이런 숫자 다 바뀌었는데 현재는 이거 아니잖아. 바뀌었는데 하고 했던 게 나옵니다. 아셨죠? 그거 놓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받고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조준 소수님, 저 네. 니아 메라키인데요. 아, 네, 메라키님. 근데 자꾸 줄을 그으시라는데 이게 교재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메라키님, 이번에 시험 보시나요, 혹시? 네, 아, 그럼 강의는 들으셨죠? 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 지금 프린아웃은 하긴 했어요. 아, 프린트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17강에서 20강까지는 자료는 없는데 어떤 거를 프린트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 거 프린트 좀 받았긴 했어요. 근데 아, 그거 근데 요약 그건 정리된 거 받아가지고, 네, 그 요약 정리된 거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요? 네. 네,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이 놓치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강의를 공부를 노트 정리를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꼼꼼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별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네. 근데 요약 정리에다가 만약에 그게 없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를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우리 메라키님은 조금 늦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배를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수요일 날에 한 번 더 할 텐데, 수요일 날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19강하고 20강 드디어 마지막을 하고요. 16일 날, 시험 전날 이제 총정리를 해요. 총정리를 하는데, 지금 지난 수요일에 8강까지를 지금 복습을 했거든요. 16강 1시간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기출문제 제가 이제 쪽집게 공부 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잊지 마시고 오셔서 들으시면 아마 시험 보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지금 좀 내가 강의나 이런 거 요약본밖에 없어서 지금 못하신 분들은 프린트한 거 옆에다가 자꾸 쓰면서 다시 강의 들으시면서 이거를 오늘 참조 소수님이 이거를 말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메라키님이 하실 일은 그 프린트한 거 거기 옆에다가 제가 짚어줬던 거는 그 메모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오늘 17, 18강 일단 두 강부터 거기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시험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시험 문제가 대략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제가 짚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조금 하시면 돼요. 네, 그린썸님 시간은 원래 그 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그 지구특공대에서도 수요일 날 시간을 9시에서 10시에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하는 수업, 기후변화 전문가 그 봉쌤 하시는 수업도 들어가셔서 많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시간을 하면 제가 인스타에다가 항상 미리 시간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날 좀 인스타를 잘 보시면 몇 시에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봉쌤하고 시간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금요일은 고정이에요. 금요일은 똑같이 오전 9시 20분. 다음 주 수요일만 변경이 좀 있을 예정이고 19강, 20강 마지막 강의 들어갑니다. 네, 그린서님 인스타 확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오늘 단체 사진은 조금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 열공해야 되니까 단체 사진 생략하고 또 지금 질문 꼭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자유롭게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윤수란미님, 확인, 해주시고, 수요일날 제가 미리 화요일날에 들어갈 거예요. 언제 하는지를. 그때 잘 보시면 되고요. 드림가이드님, 이렇게 일하시는 와중에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매주 금요일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 없으신가요? 네, 우리 SM주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안녕하세요. 분들은 저 순인데요. 네, 순이님. 카페에 요점 정리 뭐 이런 게 다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카페에는 아마 기출 문제만 있을 거예요. 기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쪽집게 파일이라고 해서 예전에 나눠졌던 거예요.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기출 문제가 올려진 건 아니고 그 쪽집게 파일이라고 해서 올려졌던 거. 그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프린트하세요. 그거 반드시 프린트해서 꼭 보시고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그거를 자꾸 갈수록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회 때는 시험이 많이 어려웠어요. 변형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유념을 해서 그 쪽집게 파일은 무조건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1, 2, 3회니까 쪽집게 파일이 아마 2개 3회 때 거가 지금 올려져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 2개는 확실히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제가 16일에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총정리하면서 중요한 것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은 내가 정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거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몇 시간씩 내가 주말에라도 하루 종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쉬운 공부 아닙니다. 그냥 강의 듣고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행복박사님 주관식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복박사님 주관식 그거 프린트 하셨죠? 뭐지? 행복박사님 주관식 그 기후변화 전문가 카페에 가면 주관식 어떤 식으로 쓰라는 폼이 있어요. 샘플 프린트 하셨나요? 네, 하셨을까요? 어떠세요? 하셨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박사님 그 그린플루언서 자격증 주관식 예시문항이라는 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네, 행복박사님 그거를 프린트를 하셔서 한 번씩 적어 보셔야 돼요. 일단 그 연필로 펜으로 적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앱으로 하는 거니까 온라인에서 20점이 들어가죠. 온라인 활동. 그래서 동기를 쓰는 거예요. 그린플루언서가 내가 되고자 하는 동기 쓰시면 되고 300자 이내로. 그러니까 미리 숫자 딱 우리 그 네이버 수색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서 300자 이내로 쓸 수 있게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작성을 조금씩 해주세요. 그리고 응시자 본인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SNS 채널 URL을 작성. 그거는 인스타를 하셨으면 인스타 쓰시고 내가 블로그를 했다 그러면 블로그 URL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채널의 양적 질적 영향력을 작성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인스타 팔로우가 뭐 1000명이다. 그럼 1000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댓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후기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년 이내에 뭐 오프라인에서 환경활동 작성해 주세요.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럼 다양한 경력을 내가 그린플루언서에서로 응시자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활동 3가지를 이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 지금 저랑 함께 이프랜드에서 저랑 기후변화 공부하신 분들 있죠? 그 부분들 그냥 여러분들도 어쨌든 처음이든 뭐 지난번 한 번 왔든 2번 왔든 일단 왔으니까 기간 활동명 쓰시면 됩니다. 그린플루언서 자격증 뭐 기후변화 전문가 과정 스터디 활동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 내용 뭐 매주 금요일에 뭐 그 공부를 했다. 그리고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함께 서명 활동을 했다. 뭐 플로깅을 했다.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한 분들은 뭐 기부한 것도 활동 쓰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 활동으로 그 쓰레기 줍는 것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작성한 활동이 미친 영향 그러니까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는 내가 영향을 받았는지 내가 주지 못했다면 내가 받은 영향을 쓰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예상 문제가 아니라 라이크애님 쪽집게 파일이 있을 거예요. 공지사항 한번 보세요. 네, 거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활동 경력을 없으면 이렇게 스터디 지금 한 것도 오프라인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주관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단체 활동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저기 혹시 그 오프라인 활동 부분에서 네. 5년 이내의 활동이면 작년에 참여한 ESG 포럼 같은 것도 물론 활동에 들어온 거예요? 네. 5년은 다 됩니다. 네.
근데 그걸 그리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증명하라는 없잖아요. 얘기는 없어요. 증명하라는 거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 전에라도 저도 예전에 뭘 했냐면 저도 몰랐는데 1365 자원봉사자 그걸 들어가 보니까 제가 했던 활동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무슨 댐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쓰레기 줍고 한번 그 시민으로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봉사 점수로.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했었구나. 근데 그런 활동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도 다 기억을 끄집어내 보세요. 내가 이거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뭐 생협에서 아니면 뭐 한살림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것들 다 냅니다.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 공부한 내용도 다 적으세요. 이렇게 지금 스터디한 거. 우리 스터디한 거 이것도 지금 다 환경 공부잖아요. 이것도 지금 커뮤니티 활동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저 같은 ESG 경우는 공부한 것도 들어가나요? ESG는 저는 안 비추입니다. 들어가죠? 네, 그쵸? ESG하고는 네네. 별개예요. 그건 별개예요. 알겠어요. 네. ESG는 따로. 우리 그 용기내 여러분, 용기내 캠페인 같은 캠페인 참여하신 분들 좋습니다. 용기내 캠페인 참여 이런 거 좋아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어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런 네. 거 참여하고 그런 것도 넣으면 되는 거죠? 이벤트 환경부의 참여 같은 거. 이벤트 탄소 참여 중립 뭐 이런 것들. 그거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실천하고 있거든요. 네, 실천하는 건 다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실천한 것들을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글로 잘 표현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증명하세요, 뭘 내세요 이런 게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프랜드 창조자 수수의 뭐 그린플루언서 이 커뮤니티에서 환경 공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스터디 활동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 하나의 공부하는 걸로 넣으시면 커뮤니티 활동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다 주관식으로 전부 다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간을 저희가 이게 사실 9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9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뭐 10월 달부터라고 쓰셔도 되고 활동 그다음에 현재 그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적지 마시고 9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9월부터 현재라고 넣으시면 되고 자 지금 뭐 11월부터 하신 분들은 11월부터 현재 끝을 현재라고 그냥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12월 16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현재라고 쓰세요. 현재. 저기요, 혹시 네. 제가 그 5월 달인가 6월 달에 3차 볼 때 준비를 하다 시험을 안 봤거든요. 그때 했던 것도 만약에 그때부터 했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당연히 그 되죠. PD에만 네. 많이 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5년까지 된 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년. 그러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5년치를 기억을 더듬어서 아예 한번 환경할 때 내가 뭘 했지 생각해 보시고 그때 못 올렸던 게 있는데 지금 올리세요. 피드 없는 사람은 3개, 4개 올리시고 최소 30개 정도 일단 만들어 두세요. 시험 때까지 그리고 미리미리 프린트 하셔서 주관식 적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탱고양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 카페 등급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쪽집게 그런 노트 열어볼 수 없는 사람인데 대단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쪽집게 꼭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쪽집게 그게 노트 아마 필요한데 등급 어떡하냐? 올리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등급은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것만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학생이기 네. 때문에 네 바로 될 겁니다. 거기서 볼 게 중요합니다. 많이 있구나. 네, 쪽집게 파일이 중요합니다. 쪽집게 파일 다 준비하셔서 16일 날 네. 오셔야 돼요. 없으신 알겠습니다. 분들은 답답해요. 아셨죠? 미리 풀어 오셔야 네. 돼요.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 미리 공부하고 오세요. 지금 들어서 새로워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단계는. 지금은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게 쏙쏙쏙쏙 정리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여러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네, 벼락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 정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일주일 동안은 완전 최대의 에너지를 끌어내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해내실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짧은 기간 준비하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다 해냈어요. 이거 이제 쪽집게 일주일 노트가 카페예요. 전체 네. 공지사항에 3차만 나와 있는데 1, 2차도 필요한 걸까요? 1, 2차도 있으시면 준비하시면 당연히 좋겠죠. 네, 제가 검색하니까 1, 2차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1, 2차는 한번 알아보세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1, 2차도 어떻게든 준비를 해주세요. 1, 2, 3차까지 3개를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준비해서 16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 서로 아까 인스타 올리신 거 여러분들 서로 지금 다 적으신 거 맞죠? 일주일 동안 할 일 많아요. 같이 댓글 달아주시고 피드 올리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일은 특강 안 해줘요? 내일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제가 랜드를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